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셀 3회 기출문제 하면서 정말 쉬우셨을 겁니다. 저 4회 같이 한번 또 해보고요. 제가 바라는 5회까지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출석부 관리의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B2에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출석부 데이터의 데이터를 성별, 반, 학년, 이름, 출석 수열의 순서로 가져오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신 기출문제 4회 파일 열어주시고요. 열 때 암호 한번 넣어주시고 열면 됩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타 원본 눌러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뭐 갖고 오랬어요, 여러분? 출석부 관리죠? 요거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부에 대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보면서 하나씩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성별 더블 클릭입니다. 그리고 반, 학년, 이름, 출석수, 예,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문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성별이 남이고 출석수가 0 이상 4 이하인 행만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반을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출석수를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별이 남이고 그랬죠? 성별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옆에 화살표 같다 해서 는입니다. 옆에 화살표 또 누르시고요. 남 골라 볼게요. 자, 그리고 출석수가 0 이상 그랬죠? 출석수 필터할 열을 클릭하시고요. 요거 눌러서 크거나 같다. 옆에다 몇 이상? 0 이상. 그리고 작거나 같다. 옆에다가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은 끝났고요. 다음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첫째 기준은 반을 오름차순입니다. 반을 오름차순. 그리고 둘째 기준은 출석수를 내림차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눌러보실게요. 자, 이제 마침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 뜨면 얘 어디다 갖고 오시래요? B2 여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B2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세 번째까지 푸신 거고요.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져온 데이터표는 범위로 변환해서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돼 있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요 안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외부 데이터 요 안에 클릭하시고 디자인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바로 보이시죠? 범위로 변환. 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뜨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 필터 단추가 없어지고 요게 정상 범위로 변환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돼 있죠? 자, B3부터 T31 영역에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랬죠? 이거나 조건이 들어갔어요. 6월 9일에 빈셀인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6월 9일 그리고 출석수 열을 순서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빈칸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요 is 블랭크를 쓸 거고요. 이거나 했기 때문에 OR 조건 처음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값이라는 게 필요해요. 메디안도 같이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건은 어디다 쓰래요? V3부터 그쵸? 결과는 어디다 하래요? X3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본 작업 이 시트로 오셔야 되고요. 저랑 같이
고급 필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여기다 쓰래요. V3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 조건이라고 한번 적어보죠. 엔터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을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했고요. 여러분 아까 V3에다 조건이라고 넣고 V4에다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조건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영어로 OR 써보겠습니다. 자, 탭 누르시고 자, 문제가 어떻게 됐었어요?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랬죠? 출석수 첫 번째 걸 클릭하시고요. 작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중간값을 구하셔야 돼요. 메디안 해보겠습니다. 메디안에서 탭 눌러주시고요. 이 출석수 전체를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랑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F4 눌러줘야겠죠? 괄호를 닫아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값보다 작다라는 조건이죠. 자,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콤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6월 9일 셀이 빈 셀이라면 이거죠. 자, 영어로 is blank 써보겠습니다. is. 자, is blank에다 클릭하시고요. 탭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6월 9일 날짜 거를 첫 번째 거 찍어주시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여러분. 참 쉽죠? is blank하고 괄호 열고 S4라고 하면 S4가 빈칸이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커말 1급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OR하고 괄호를 열었으니까 여기도 닫는 괄호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닫는 괄호 한 번 더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true false 뜨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 하신 겁니다. true나 false가 떠요. 자, 그래서 여기 X3에다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다가 커말 1급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제목들만 순서대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제목만 출력하기 위해서 제목만 복사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학년 그랬습니다. 학년 클릭하시고 처음에는 클릭이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셔서 반 클릭, 이름 클릭, 그리고 6월 9일 클릭, 출석수 클릭입니다. 자, 컨트롤 C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복사 준비는 다 되셨고요. 자, 여기 X3에다 다시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위한 조건은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저희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고요. 고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세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다른 장소의 복사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돼 있는데 요거 지워보세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잡는 겁니다. 자, 요 B3부터 T31까지 다 잡아주십시오. 이게 목록이고요. 전체가. 두 번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 잡아볼게요. 이렇게 V3부터 V4입니다. 복사 위치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X3부터 AB3까지 이렇게 5개 잡으면 됩니다. 조건에 맞는 요 제목에 맞는 데이터들만 나오게 할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급 필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23부터 S31 영역에 대해 해당 열번호가 홀수이면서 23부터 S3의 영역이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래요? 표준색을 노랑으로 채우기 한번 해볼 겁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할 거고요.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end랑 그 다음에 칼럼을 쓸 거예요. 여러분 칼럼은 요 열번호 하려고 하고요. is odd 이거는 홀수라면 뭐가 홀수라면 월이, 그래서 월에 대한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month 함수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실제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기본 작업 2에서 계속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조건부 서식할 때는 거기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적혀져 있죠? 저희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 3부터, 자, 여기 클릭해 볼까요? 2, 3부터 S31까지 이렇게 다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홈 누르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새 규칙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 빈칸 보이시죠? 다음 수식 요 밑에 빈칸에다 클릭하고 저랑 같이 한번 조건부 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해당 번호가 홀수이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하시고 and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and 다 써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이 해당 열 번호가 그랬습니다. 홀수 있다는 조건이죠. 홀수라는 조건입니다. is, odd, 괄호 열어볼게요. 뭐가 열 번호가, 자, 열 번호가는 칼럼 들어가 볼게요. 자, 칼럼 그리고 괄호 또 열어볼게요. 어떤 게 홀수라면 열 번호가 그랬죠? 그래서 2, 3을 클릭하시고 F4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행 방향으로 조건부 서식을 했는데 오늘은 열 방향으로 이렇게 조건부 서식할 거예요. 이럴 때는 F4키를 한 번만, 한 번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열 변화, 행 고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괄호를 닫아주시면 2, 3에 대한 열 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또 괄호를 닫아주시면 is, odd에 대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2, 3에 대한 열 번호가 홀수라면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끝난 거고요. 자, 쉼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 해보겠습니다. 또 해볼게요. 홀수라면 그랬죠? 그래서 is, odd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홀수라면 월이 홀수라면 그래서 month 적어볼게요. month 어떤 게 또 2, 3을 찍어볼게요. F4키 몇 번 누른다 그랬죠? 한 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month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괄호를 닫으면 is, odd에 대한 마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조건 두 개가 그죠? is, odd 첫 번째, is, odd 두 번째 요 두 개 조건이 동시에 만족한다 그래서 and 괄호 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마무리도 중요해요. 닫는 괄호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괄호 닫아주시면 되고요. 조건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끝나면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서식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서식 뜨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우기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 무슨 색으로 채우실 거예요? 노란색 요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채우기 들어가서 노란색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T4부터 T31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해 보겠습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할 거고요.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해 볼 겁니다. 단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저랑 같이 시트 보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여기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T4부터 자, 여기부터 T31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셀 서식 보이시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메뉴에서 보호 탭 들어가서 잠금과 숨김 이렇게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하셨어요? 보호 탭에서 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토 탭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에서는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오. 그리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를 해봤고요.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거여서 요거는 빈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 문서 보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창만 보호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구조 체크는 없애주시고요. 창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문제도 암호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까지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계산 작업 저 독고리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총 5문제 나오는데 3문제 맞추는 게 목표라 그랬죠? 자, 여러분 5문제 맞출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표일의 코드와 표일을 이용해서 구분 빼기 성별로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D4에다가. 자, 이 문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구분과 성별을 구해서 빼기 기호를 같이 표시해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 이렇게 V룩업으로 한번 구해 볼 거고요. 여자도 V룩업 구할 건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빼기 기호가 있죠? 예, 요것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과를 결합시키는 concatenate 같이 쓸 거고요. 저희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갖고 오기 위해 V룩업을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concatenate를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다 먼저 풀어볼 겁니다. 구분 성별 밑에 D4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저희 V룩업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는 하시고, 자, 영어로 VL 탭 눌러 보십시오.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자, 여러분 얘로 찾을 겁니다. 코드. 얘 한번 찍어 보세요. 얘가 찾을 값입니다.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해 주시고요. 찾을 범위입니다.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표 2를 전체를 다 잡고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F4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갖고 올 거예요? 구분 갖고 올 거예요. 얘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죠? 여기다 2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는 뭐 찾을 거였어요, 여러분? BM 찾을 건데 BM이라고 정확한 값이 보이시죠? 자, 정확한 값 찾을 때 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값 0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본형이라고 나오죠? 얘 클릭하시고 는 빼고 긁어 볼게요. 자, 컨트롤 X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concatenate 결합하는 데 가볼게요. CON concatenate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첫 번째 칸엔 컨트롤 V죠. 우리 구분을 갖고 왔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빼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은 우리 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성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구분을 갖고 온 그 이력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여기다도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요거 2를 지우고 자, 3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왜? 성별은 몇 번째 칸에 있으니까 똑같은 식인데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 빼기 남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리고 요거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로 나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문제 2번부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입 나이 코드 그리고 표 3을 이용해서 가입 금액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 표 3을 참조할 건데 인덱스랑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여러분 두 번째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가입 금액 밑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는하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 뜨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공식은 첫 번째 칸은 순수 범위만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수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에서 말한 표 3에서 갖고 올 건데 순수 범위란 제목을 뺀 나머지 범위입니다. 이쪽이랑 이쪽 제목들 빼고 요 안에 것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2,800원부터 67,000원까지 잡으시고요.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칸 한번 클릭해서 행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어로 매치 써볼게요. 괄호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 식에다 쓸 주소는 찾을 값입니다. 자, 그래서 찾을 값은 뭐예요? 얘 찾을 거예요. BM 찾을 겁니다. 찾을 값, 콤마 해볼까요? 두 번째로 할 건 찾을 범위입니다. 자, 찾을 범위 여기 한번 잡을게요. BM부터 SW까지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얘도 F4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콤마. 자, 매치에서 세 번째는 정확한 거 찾을 때 0이라고 쓰는 거죠. 0 쓰고 괄호를 닫아 볼게요. BM은 BM이라고 여기 정확한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요. 또 매치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나이 찾을 거거든요. 자, 나이. 자, 여러분 여기 나이 한번 찍어 볼게요. 24세 클릭해 볼 겁니다. 저희는 24살을 찾을 거예요. 콤마. 자, 이제 찾을 범위를 가보죠. 자, 여러분 찾을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잡냐 이거 되게 헷갈리시죠? 매치에서는 위에 거 잡으셔야 돼요. 0부터 70세 이상까지 이렇게 해서 찾을 거고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역시 F4를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콤마. 아까 우리 24살 찾을 건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 24살이 안 보이죠? 그래서 비슷한 값 찾으셔야 됩니다. 1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마무리해보죠.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얻은 결과는 일행 3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BM은 첫 번째 줄에 있고요. 24세는 여기랑 맞닿아서 13,200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13,200원 나오고요. 채우기엔들 걸어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 빈도수 구하는 함수예요. 자, 요거를 M21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입자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미가입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결과를 어떤 서식으로 표시하시오는 커마 1급은 항상 이 텍스트 서식에 쓰이고요. 가입자가 0보다 크냐 물어봤기 때문에 if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이대별 가입자 수, 빈도수를 구해야 돼서 프리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리퀀시는 3회 때도 계속 풀어봤지만 배열 함수입니다. 그죠? 배열 함수. 범위 잡고 시작하고요. 자, 저랑 같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저희 가입자 수 구할 거거든요.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프리퀀시 먼저 할 거거든요. 프리퀀시는 이렇게 범위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 영어로 FR이 써볼게요. 프리퀀시에서 탭 그리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퀀시는 첫 번째 칸이 여기 써 있어서 아시겠지만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를 잡으셔야 돼요. 저희는 나이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기 때문에 요 가입 나이 있죠? 요 전체를 다 잡아 볼게요.
F4는 누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계산할 거여서. 자, 이렇게 B4부터 B39까지 데이터를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요. 빈도 범위를 잡습니다.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L21부터 L27까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요 나이대 빈도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프리퀀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열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여러분,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프리퀀시식 수식 입력줄에 보이시죠? 우리 그동안 잘 따라했던 는 빼고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까맣게. 그리고 컨트롤 X. 그리고 여기에다가 if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if 탭 누르시고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리퀀시식이 어떻대요? 0보다 크고 크다고 0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0보다 큰 경우에는 가입자 수 이 두 자리 숫자 뒤에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라고 했죠.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괄호 여시고 자, 어떤 결과를 표시할 거예요? 컨트롤 V 프리퀀시 결과를 표시할 거예요. 콤마 어떤 서식으로 큰 따옴표 하시고 00명 한글로 명 따옴표 닫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자리 숫자 뒤에 명자가 표시되게 할 거고요. 여기까지 텍스트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괄호를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래요? 요 세 번째 칸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한글로 미가입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if문은요, 그동안 항상 해왔지만 조건 참 거짓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 결과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또 문제 한번 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표 1의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 5의 P22부터 T25 영역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표시해 볼 거고요. 에버리지랑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 그리고 에러가 났다면 여기 오류 발생 문제 보이죠? 이럴 때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표 5 보이시죠? 자, 우리 계산식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하고 저 한번 따라해 볼 텐데, 우선 에버리지랑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조건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착각. 얘는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BM이라는 조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세 이상 이렇게 가로 방향 조건 하나가 또 맞아야 되고, 또 하나가 얘예요. 20세 미만이라는 가로 방향 조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하고 저희 배열 수식 한번 해보죠. 는 하시고 AV 써보겠습니다. 자, average에서 탭, if, 탭 들어가 볼게요. 자, 뭘 찾아야 되냐면 요 BM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BM이 있는 곳을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코드에다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다 잡아볼게요. 예, C4부터 C39까지 이렇게 다 잡고 F4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는 해볼게요. 같다. 자, 뭐랑 같다면 BM이랑 같다면 얘 찍어볼게요. 얘는 세로 방향으로 고정해야 돼서 F4키를 3번 눌러볼게요. 됐죠? 자, 조건이 하나가 끝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 아까 제가 조건이 몇 개라 그랬죠? 3개. 그래서 여기 if 다음에 괄호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조건 하나 끝났다 그래서 괄호 닫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괄호 열고 새로운 조건 괄호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이가 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해볼게요. 자, 나이를 다 잡아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나이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요 24세부터 쭉 다 잡아 볼게요. 자, B4부터 B39까지 이렇게 다 잡으시고요. F4 눌러 보겠습니다. 자, 크거나 같다. 그리고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0세 이상. 얘는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가로 방향으로 고정을 해야 돼서 F4 키를 2번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닫는 괄호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끝난 거고요. 자, 곱하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기 괄호 열어서 조건 마지막 조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한 번 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나이를 한번 또 다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F4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4개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작다. 자, 뭐보다 작은 거예요? 20세 미만. 얘도요, 이렇게 클릭하고 보니까 가로 방향으로 고정을 해야 되죠? F4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 끝났어요, 여러분. 괄호를 닫아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 됩니다. 우리 에버리지 괄호, if 괄호 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건이 끝났어요. 우리가 if로 시작한 배열수식 조건은 조건이 끝나면 마무리 어떻게 해요? 쉼표 한번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쉼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어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가입기간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기간을 다 잡아 보실게요. 자, 이렇게 가입기간 5에다 클릭하고 이거 다 잡아 보시고요. F4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F4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4개가 들어가고요. 자, 우리 if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에버리지 괄호, if 괄호 했으니까 닫는 괄호 2번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검정 괄호로 끝나는 거 보이시면 여러분들 잘 하신 겁니다. 자, 이건 배열 함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7.33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이 결과에 대한 거를 이제 if 에러식으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 에버리지 앞에다 클릭하시고요. 아까 잘 따라하셨던 는 빼고 긁어서 잘라내게 해볼게요. 컨트롤 X. 자, 그리고 if 에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if 에러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fx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if 에러 함수 마법사가 뜨면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자, 두 번째 칸에 여기 보이시죠? value if 에러. 요 value식에 에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래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여기에다가 따옴표 2개짜리 따옴표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채우기 핸들 아래로 한번, 그리고 옆으로 한번.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계산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해서 가입 상태 h4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입기간, 미납기간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계속해서 읽어보죠.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라면 해지 예상이 들어가게 할 거고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납기간이 0이면 정상, 2초 가면 휴먼,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미납기간과 계열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오타난 것 같아요. 휴먼인데, 그죠? 예. 자, 그래서 표시에는 1개월 하고 미납자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퍼블릭 펑션 fn 가입 상태 있죠? 요거 우리 함수 들어갔을 때 요 한 줄 쓰는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가입 상태 밑에다 클릭하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비주얼 베이직 보이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면 우리 함수 만들 때 어디 들어갔어요?
삽입 들어가서 모듈 눌러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우리 한 줄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퍼블릭 펑션 fn 가입 상태,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엔터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엔터 2번 하고 방향키 올린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나온 문제에서 나온 문제를 보고 여기에다가 프로시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if 들어가 보시죠. 자, if 하시고 여기다 써볼게요. 미납 기간이 크거나 같다. 자, 뭐보다? 가입 기간보다.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then입니다. 자, 이 중에 어떻게 하시래요? fn 가입 상태 요거 긁어서 컨트롤 C 해볼게요. 밑에다 컨트롤 V 누르시고요. fn 가입 상태는 큰 따옴표로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지 예상. 따옴표 닫아보시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또 물어보는 겁니다. else if elseif. 자, 미납 기간이 뭐와 같다면 0과 같다면 자, 그렇다면 then. 자,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하래요? 컨트롤 V. 미납 기간이 없으니까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상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또 물어볼게요. 자, else if. 자, 미납 기간이 자, 2개월을 초과한다면 2보다 크다면 then then 써볼게요. 엔터 해보시고 자, 컨트롤 V. 자, fn 가입 상태에다 뭐 넣으시래요? 자, 한글로 휴먼 보험. 네,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나머지들은 else 한번 적어보죠. 엔터. 자, 컨트롤 V 누르시고요. 는 한번 하신 다음에 자, 미납 기간을 표현해 볼 겁니다. 미납 기간에 엔드 기호 결합을 할 거예요. 어떤 문자열을 결합할 겁니까? 자, 개월 미납. 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if의 끝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end if.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그대로 나간 겁니다.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지. 그리고 미납 기간이 0이라면 정상. 2보다 크다면 휴먼. 나머지들은 그 미납 기간에 몇 개월 미납이라고 글자를 붙여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fn 가입 상태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fx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최근에 사용한 함수 화살표 누르시고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 정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fn 가입 상태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우리 하나씩 찍어볼까요? 가입 기간, 두 번째는 미납 기간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휴먼 보험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 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제 총 5개 다 풀어봤습니다. 분석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분석 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위치는 어디입니까? 얘 보면 G2죠. 이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G2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년 보이시죠? 학년하고 반, 요 두 개는 행이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성별, 얘는 열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평균 출석수, 그리고 학생수, 요 두 개는 시그마 값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읽으면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석 작업 1시트로 가시고요. 요 안에다 클릭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랑 같이 따라해서 들어가 보세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 어디에다 갖고 오시라 그랬어요? G2입니다. G2. 요 클릭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과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문제 보면서 하나씩 끌어볼게요. 맨 처음에 학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행 레이블로, 그리고 반도 행 레이블로 끌어볼게요. 열에다는 성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끌어보시고요. 그리고 출석수를 시그마 값으로. 자, 근데 얘는 뭐라고 나타내야 돼요? 평균. 그래서 요 끝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고요. 요 끝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면 요 아래에 값필드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얘는 평균이라고 바꿔줄 겁니다. 평균. 자, 문제 보시면 출석수 필드는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의 숫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하고 학생 수로 이름을 바꾸래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평균 하셨으면요, 여기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숫자 찍고요. 예,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출석수를 숫자로 바꾼 거예요. 확인. 자, 이번에는 이름 필드 있죠? 이름 필드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출석수 밑에다 끌어다 놔볼게요. 얘를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살표 한번 눌러보고요. 값필드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이름 보이시죠? 요거 지워주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표현하래요? 한글로 학생수 쓰시면 되고요. 표시 형식 들어가 볼게요. 얘도 뭐 숫자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됐습니다. 확인.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읽어볼게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끝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스타일 밝게 9번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 일단 클릭해 보시고요. 디자인 한번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한다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부분합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거 했고요. 자, 이제 여기 디자인 한번 눌러볼게요.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옆에 조그만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이 화살표 단추 있습니다. 얘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요 밝게 이렇게 갖다 대면 번호가 나타나요, 여러분. 피벗 테이블, 피벗 스타일 밝게 9라고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문제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매크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분석 작업 2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총점의 표준 점수 F7이 390이 되려면 수학의 원점수 D6셀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 볼게요. 매크로 이름은 수학 목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죠. 매크로는 일단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돼 있죠? 수학 목표죠. 그래서 여기에다 수학 목표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수학 목표 적으셨으면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다 기록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세요. 자, 목표값 찾기는 문제에서 보시고 주소를 먼저 찍어 주셔야 됩니다. F7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 373점, 요 F7 찍고 저 따라해 보세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요거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F7은 그대로 두시고 찾는 값에 자, 우리 얼마 찾으셔야 돼요? 390 찾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누구 거 바꾸셔야 됩니까? 자, 수학의 원점수 D6세를 찾을 겁니다. 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어때요? 찾았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끝났어요. 저희 할 작업이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만들 거예요. 어디다 만들 거예요? C2에서 2, 3에다 만들 거고 텍스트를 수학 목표 점수 찾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수학 목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또 단추 한번 만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 들어가서 요 삽입의 첫 번째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클릭해 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C2 모서리에서 이 3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수학 목표 매크로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된 거고요. 저 상태에서 글자를 써주셔야 돼요. 텍스트를 수학, 목표, 점수, 찾기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수학의 원점수 98점인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우리 80으로 일단 바꿔보시고요. 밖에 클릭했다가 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390이 찾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기타 작업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C17부터 C21 영역을 중국 괄호 열고 CNI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돼 있죠. 단,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의 범위는 B17부터 B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기타 작업 1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자, 그럼 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선택 대화 상자가 뜨면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 대화 상자에서 계열 이름을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한글로 중국 괄호 여시고, 자, 영어로 바꾸시고 대문자로 CNY 써보겠습니다. 괄호 닫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열 값에 클릭하시고 요거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열값 지워주셨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C17부터 C21까지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중국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편집. 자, 그러면 축 레이블 범위라고 대화 상자가 뜨죠?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자, B17부터 B21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중국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꺾은 선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 꺾은 선에다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보조축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축이 하나가 생기고요.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세로 갑축의 제목은 세로 제목으로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비트셀과 연동되도록 해볼 거고요. 세로 갑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래요.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문제 보시면요. 여기 제목 나와 있죠. 환율, 미국 이렇게 연동할 거고 요게 세로 갑축이거든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값은 1250이고요. 최소값은 1150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소수한 자리가 각각 있고요. 각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10씩 증가하죠. 10. 요게 주 단위가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세로 갑축의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눌러 보겠습니다. 만약에 레이아웃 이 메뉴가 안 뜨시는 분은 차트를 한번 눌러 놓으셔야지 레이아웃이 뜹니다. 자,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여기 보면 세로 제목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축 제목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걸 연동을 해 볼게요. 여러분 요 축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요 FX 옆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는 해볼게요. 는. 자, 얘를 어느 셀과 연동하래요? 요거 B2 환율 미국 보이시죠? 얘 클릭하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연동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요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요 세로값 축에 아무 숫자에나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고정 3개 체크해 보시고요. 자, 맨 위에 최소값 한번 지어 볼게요. 이 최소값은 1150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최대값 얼마로 하셔야 돼요? 1250. 그리고 주 단위는 얼마 주셔야 됩니까? 1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무리 해볼게요. 닫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범례 해볼게요. 범례에다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범례 서식이라고 뜨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범례를 어느 쪽에 표시하는데요? 위쪽입니다. 위쪽.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닫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범례가 위쪽으로 올라와집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USD 계열의 표식 종류를 삼각형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해볼게요. 3월 16일 요소에만 값을 표시할 거고요. 데이터의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아래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 파란색 꺾은 선형 있죠? 요거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표식 옵션이라고 보이고요. 기본 제공에 화살표 눌러서 저희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선 스타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완만한 선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삼각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3월 16일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하래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미국 계열의 3월 16일입니다. 얘를 천천히 2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한 번, 좀 이따 또 한 번,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숫자 나오죠? 이 숫자에다 다시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어디로 표현하래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이제 닫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죠?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작업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기타 작업 2번입니다. 기출문제 4회 문제의 마지막 문제고요. 이 중에서는 총 3문제 중에 2문제 한번 맞춰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폼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되면 CMB 구분 목록에는 M6부터 M8 영역이 값이 표시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동반은 U, OPTU가 초기 값으로 기본 값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들어가시고요. 저희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팡팡 요금 관리 누르면 폼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시저 창이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팡팡 요금 관리 그리고 점 한번 눌러볼까요? 영어로 show show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한번 쳐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그랬죠? 폼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팡팡 요금 관리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거는 요 공간에다 더블 클릭하시라 그랬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유저 폼 보이시죠? 요 옆에 보시면 클릭 화살표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 폼의 이니셜라이즈 문구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MB 구분 보이시죠? CMB 구분이라고 쓰고 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영어로 로우 소스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게 하래요? M6부터 M6 콜론 그리고 어디까지? N8까지 그리고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OPTU 써보도록 할게요. 자, OPTU 그리고 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true 이렇게 하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얘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분 기본 요금 뜨고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U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할 거는 여기 구분 기본 요금, 아동, 입장, 퇴장 찍고 등록을 누르면 요 밑에 자료가 들어가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등록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 CMD 등록에다 저희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의 등록 단추를 누르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구분과 기본 요금에는 구분 기본 요금 CMB 구분에서 선택된 값으로 각각 표시할 거고요. U가 선택됐다면 U, 무가 선택됐다면 무가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요금은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빼고 거기에 기본 요금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if 문이랑 hour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한번 저랑 같이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 밑에다 클릭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i는 range p5, current region, loss count 그리고 플러스 4입니다. 자, 많이 해봤지만 여기가 왜 P5고 여기가 플러스 4인지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입력할 행번호는요, 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입니다. 여기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 구분의 주소는 B5죠. 그러면 계속 설명드린 대로 B5가 기준이고 이거의 행번호는 5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뒤에 붙어야 돼요. 근데 왜 플러스 4가 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구분 제목 위에 표 1이라고 제목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때는 플러스 5가 맞지만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 관계로 뒤에다 빼기 1을 해서 이 결과대로 플러스 4가 붙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 요건 입력해 주셔야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칸에는 CMB 구분을 넣어줄 거고요. 세 번째 칸에는 아동명, TXT 아동명 개체를 세 번째 칸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if문부터 endif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OPTU가 true, OPTU가 선택이 돼 있다면 네 번째 칸에는 U를 넣을 거고 else 아니라면 네 번째 칸에는 무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if의 끝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and if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요거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CMB 구분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입니다. CMB 구분이랑 리스트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되고, 왜 여기가 플러스 6인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를 뜻하는데요. 자,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입력된 자료 보이시죠? 요거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를 구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자료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얘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여섯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에 14번째 열에 있는 거를 어디에다 넣겠다? 5번째 열에다 넣겠대요. 그리고 입장 시간을 HHMM 서식으로 바꿔서 이게 포맷이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HH 시간을 두 자리로 표현하고 MM 분도 두 자리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걸 6번째에 넣을 거고 그리고 퇴장 시간 txt 퇴장 시간에 있는 데이터를 역시 똑같은 서식으로 바꾼 다음에 7번째에 넣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기본 요금 보이시죠? 여기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째잖아요. 요 기본 요금 14번째 데이터를 여기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칸에 14번째 데이터 넣을 거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입장과 퇴장 시간을 HHMM 시간 두 자리, M 두 자리, 분도 두 자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여덟 번째는 요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금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괄호 열고 자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빼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뭐를 기본 요금을 곱해서 요금에 넣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hour. 자, sales i, 7. 요게 이제 퇴장 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를 i, 6, sales i, 6 입장 시간이죠. 퇴장에서 입장 시간을 뺀 거를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 시간에 i, 5 기본 요금을 곱했습니다. 이 결과를 어디에다 집어넣을 겁니까? i, 8 여기에다가 여덟 번째 열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등록일 마무리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팡팡 요금 관리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골라보죠. 유치원 요거 클릭해 볼게요. 3,000원. 아동명은 이승환 해볼게요. 이승민 해볼까요? 그리고 무라고 하고요. 자, 입장 시간은 14시로 할게요. 14 콜론 해주시고 00 퇴장 시간은 15시로 할게요. 콜론 땡땡 0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등록 한번 눌러보고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승민 유치원이고요. 무 3,000원 2시에 와서 15시에 퇴장했고 그럼 요금은 3,0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종료에 대한 그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읽어 볼게요.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2020년 4월 13일 오후 5시 34분 27초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거든요. 종료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그 CMD 종료라는 빈칸 보이시죠? 여기다 클릭. 자, CMD 종료 칸 보이시죠? 여기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 커서가 깜빡이면 자, 영어 한번 저랑 같이 써볼까요? MSG BOX 여러분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세요. 여기다가 now라고 써볼게요. now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보입니다. 엔터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해야 되죠. on, load, 그리고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me는 현재 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팡팡 요금 관리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폼이 뜨면 종료 한번 눌러보죠. 자, 종료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6월 15일 오전 1시 29분 이렇게 뜹니다. 확인 눌러보면 폼이 이렇게 사라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 4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점점 익숙해지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3번만 반복을 해보시고요. 아까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문제를 우리가 풀 때 3개 정도는 포기하고 푸셔도 돼요. 그래도 몇 점 나온다고? 85점 나옵니다. 70점 이상이면 합격인 거 아시죠? 우리 맞출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4회 풀어봤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